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보험계약법의 성질 막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가면 성질 해가지고 손사 있잖아. 손해사정 이론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 지금 할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약에 대해서 쭉 나올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는 맞네. 한 1% 정도. 한 40문제에 한두 문제 가끔 나오고 작년에는 안 나왔고 나오면 그때 있잖아. 부가성, 부합성이라고 그랬잖아. 부합성. 그거 이제 문제 나왔다. 그거 아시면 되고 오늘 할 거는 이제 계속 계약성인데 보험은 일시 납입 있잖아요. 보험을 들어요. 이렇게. 보험을 청약과 승낙 있으면 시작한다 그랬죠. 청약하고 승낙하면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 보험이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요 기간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보험 할 때 죽을 때까지 80세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험 계약성은 쭉 간다. 쭉 간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쭉 간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나옵니다. 무효, 취소, 해제, 실효보다는 해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왔거든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근데 여기서 안 나온 게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왔고 그렇죠? 법률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가 강의하다 보면 갑자기 실효 그렇죠? 여기 나오는 실효가 나오고 갑자기 해제됐다, 해지됐다, 무효다, 취소 사유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개념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4가지 있잖아요. 뭔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이 4가지부터 이렇게 딱 보면 4가지 보면 여기가 이제 해제라는 놈이 있어요. 요 해제는 그냥 요거 그냥 지워버리시고 해제는 뭐냐? 보험료를 냈어요. 요 조그맣게 보험료를 냈어요. 보험료 낸 게 아니지. 청약을 한 거야 제가.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죠. 그렇죠? 승낙을 했어. 승낙을 하면 보험이 시작이 된 거야. 보험이 시작이 됐는데 보험이 시작하면 여기서 쭉 가야 되는데 자 계약자가 할 일 있죠. 계약자의 의무 있잖아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냈어요. 언제까지? 첫 달 안 내고 두 번째 달 안 내고 2개월이거든요. 2개월 동안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성립된 거예요. 근데 한 달 돼도 보험료를 안 내. 기다려. 보험자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2달까지는 기다려서 안 낸다. 그러면 해제됐다. 하나뿐이 없어요. 저희 상법은 하나뿐이 없어. 그렇죠? 보험계약법. 저희 보험계약법은 해제는 2번 초의 보험료 그 다음에 2의 보험료까지 안 되면 보험이 해제된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요놈과 요놈이 문제인데 똑같은데 달라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지는 뭐냐? 해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보험자, 계약자 다 돼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진짜 아무 때나. 나 보험이 청약과 승낙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보험이. 그죠? 담보가 원래 사고 나면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별로야. 1억짜리 할래. 전에 거 해지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해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고 내가 뭐 잘못했어. 보험료를 안 냈잖아요. 해지할 수 있고 뭐 잘못했어.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했어. 해지될 수 있고 이해되시죠? 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자는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보험자는 그죠? 보험자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험 계약자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지하는 거야 그냥. 근데 보험자는 아무 때나 못하고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무슨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해지. 그 다음에 요 2개. 여기가 해지고 취소하고 무효가 있어요. 취소, 무효. 요거 지워버리면은 보시면 무효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헷갈려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갔을 때 이놈이 나오고 이놈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 이 의무를 안 한 거야. 예를 들어 고지 의무를 안 했다.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냐?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냐? 언제까지 무효될 수 있냐? 이 말뜻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얘가 설명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약관을 주면은 그냥 이만한 두꺼운 약관을 딱 주고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계약자가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험자가 그걸 설명해 줘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해지할 수 있다, 무효된다, 취소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이게 취소와 무효 있어요. 얘는 해제, 2번 보험료 안 내는 거, 얘는 아무 때나 하는 거고 얘랑 자 법률 효과는 똑같아요. 얘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얘는 뭐냐면 둘 다 어떤 성격이 있냐 쫙 가요. 여기 뭐 이게 성립이 된 거야. 여기 땅 시작된 거 어쨌거나 여기 성립된 거야. 성립. 보험이 성립자 쭉 가는 거야. 쪼쪼쪼 가다가 요 사유가 생긴 거야.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여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사유가 되면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때부터 없어진 거야. 보험이 없던 걸로 해가지고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아예 없어지는 거야. 보험이 처음에 시작도 안 된 거야. 그죠? 쭉 성립해서 어느 정도 쭉 가다가 무슨 사유가 나온 거야. 무효 사유건 취소 사유건 앞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야.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거야. 처음부터라는 얘기가 좋아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시 뒤로 가서 얘랑 얘는. 근데 차이점은 뭔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유가. 이 발생하면 얘는 발생하자마자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여기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야. 바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없던 거야. 아예 없는 거고 무효는 이해되시죠? 얘는 뭐냐면 이 취소 사유가 나면 얘는 당사자가 있겠죠. 누구? 계약자고 보험자 너랑 나랑이잖아요. 계약자하고 보험자 둘이 문제인데 둘에 누가 잘못한 거야. 잘못하면 2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 2명이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다 취소 사유 쓸래요. 효력 발생할래요. 이렇게 됐을 때 무효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넘어갈래. 그러면 띵강띵강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하고 공통점은 만약에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있으면 쭉 가서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건데 얘랑 차이는 무효는 무조건 이쪽으로 와서 없어지는 거고 취소는 둘 중에 한 명이 취소권을 해야 돼. 권리가 있는 사람이겠죠. 누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겠지. 그죠? 잘못한 사람, 피해자가 나오면 취소권 해야지 일로 오는 거다. 그래서 소급효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로 가서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얘는 안 봐도 돼. 그냥 2번 안 냈어. 그러면 해제. 얘는 지워버리고 해지라는 놈은 자 이게 똑같아요. 쭈루루 가다가 해지 사유가 나온 거야. 그만. 가면 얘네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때부터 없어지는 거야. 요때부터. 그러면 요때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 유효 효과가 있는 거. 유효 있는 거고 얘네들은 여기도 무효고. 이해되시죠 이거? 그렇죠? 얘는 그래서 뭐 장래효가 있다. 미래효가 있다. 효과가 앞으로만 미친다. 없어지니까. 이해되시죠? 3개, 4개 있잖아요. 거의 3개죠. 얘는 이거 하나고 얘는 우리가 많이 하는 해지 그거고 얘랑 구분하시면 돼요. 취소 사유, 무효 사유 해가 따로 배울 거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얘는. 그럼 말뜻을 알아야 되고 어느 때 무효고 어느 때 취소냐. 몇 개 안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보험의 성질을 한 거고 이제 보험 계약의 요소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가 있어야 되고 옆에 똘만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험 일하는 사람도 있고 수익자가 피보험자, 수익자 똑같은 얘기인가?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뭔가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원래는 강의를 쭉 하고 나중에 정리한다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아니라 또 까먹어.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뼈대를 딱 그려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 갖고 그 난에 해당되는 강의할 때 비교해서 보시라 그겁니다. 일단 보시면 그림 한번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요때 뭐야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요. 얘를 뒤로 요따 그랬다 요따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됐죠? 이때가 청약입니다. 청약을 하고 보험 들어주세요. 청약. 얘는 승낙. 빼면 쪼로록 보험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만료. 자, 이랬을 때 이 내용을 알겠죠. 자, 청약은 언제 해요? 청약은 아무 때나. 청약을 왜 해요? 원래는 앞에 뭐가 있겠죠. 보험 설계사 대리점에서 보험 드세요. 그렇죠. 그걸 유인이라 그래요. 유인. 중요치 않지만 유인한다고 우리 일로 와 보험 드세요. 네. 쫄렁쫄렁 가서 알았어 보험 들어주세요. 청약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청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 컴퓨터로, 말로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청약 방법에 어떻게 해라 우리 없어요. 얘는 승낙은 없어요. 얘도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립 요건 하면 청약과 승낙뿐이 없는 거야. 하나만 외우자 그랬죠. 성립 요건 하나다. 청약과 승낙이다. 그거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성립 요건 비슷하게 말해도 그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지 말고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외우면 시험 문제 나온다. 얘는 무슨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써놓고 성립 요건이다. 보험료, 초회 보험료를 내는 건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성립 요건은 하나 이거.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되셨죠? 성립 조건 하나 있는 거고. 자, 됐죠?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준 거예요, 이거. 유인 지우고. 자, 청약을 했네요. 청약을 하고 거의 청약하면 뭐예요? 청약하면서 틀어주세요 해놓고 초회 보험료 아니면 조금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요거 프리미엄 해서 보험료 돈 보험료를 내야지. 그러니까 청약하고 거의 돈을 내요. 실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냈을 때 자,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 자, 계약자 보험 들어주세요 해놓고 보험자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뭐 1년, 2년, 3년 있다가 너 보험 못 들어주겠네. 억울하죠. 짜증나겠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줬어. 청약하고 승낙하는 기간 30일. 상당히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30일. 더 중요한 거 요거 나와요. 요거. 이건 또 뭐야? 간주. 자, 청약해서 보험 들어줘서 했는데 기다리죠. 30일이 딱 됐는데 그때까지 대답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얘네들이. 보험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승낙으로 된 거. 너 승낙된 걸로 본다. 저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틀리죠. 야, 너 밥 먹을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먹기 싫다는 거죠. 근데 상법에서 뭐냐면 저희는 너 밥 먹을래? 가만히 있으면 밥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보험 들어줘. 가만히 있죠. 30일까지. 그럼 보험이 승낙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승낙을 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주한다. 똑같은 의제됐다. 간주한다. 의제된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간주된다. 얘 반대말이 있어. 추정된다. 얘랑 뭔 차이냐? 뭐로 추정된다. 뭘로 간주된다. 1 더하기 1은 2로 간주된다. 1 더하기 1은 3으로 추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간주는 센 놈이야. 콘크리트 글로 집진 거고 얘는 가벼운 거 지푸라기로 집을 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반증이라고 하잖아요. 큰 반증이 있어야지 바뀌는 거고 얘는 약간의 반증만 있어 바뀌는 거예요. 야간 거지. 그냥 일단 이런 걸 해. 얘는 이걸로 된 거고. 되셨죠? 그래서 얘가 간주라는 건 강한 거다. 그래서 의제됐다, 간주됐다는 것은 딱 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여기 말고 뒤에서 이 얘기가 가끔 나와요. 얘도 나오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승낙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사람인데 얼마를 받을 거예요? 보험료를 얼마를 받을 거야? 이만큼? 야, 넌 잘생겼을 거야. 이만큼. 넌 못생겼을 거야. 이만큼. 그게 아니라죠. 보험의 위험이 크면 1원을 받고 작으면 1원을 받고 위험이 크면 2원. 이런 대가성이라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는 건데 이놈이 사람 있잖아요. 계약자가 보험 들어줘 한 놈이 요만한지 이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말해라. 즉 고지해라. 그래서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고지 의무는 얘가 승낙하기 전까지
꼭 30일이 아니에요. 승낙을 15일까지 했다. 그러면 요 안에 끝나는 거예요. 고지 의무는. 보험이 체결되기 전까지예요. 최대 30일까지.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 상당히 중요해요.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재산보험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고지 의무가 있는데 얘는 누가 진다? 얘가 진다. 왜 질까? 얘 의원이 이만원지 이만원지 모르니까 얘가 판단하려고. 그래서 질문표가라는 게 있어요. 보험 들면 청약서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딱 보여주고 거기서 체크해. 막 그래요. 너 오토바이 타냐? 너 술 먹냐? 담배 있냐? 아 담배 있냐가 아니고 담배 피냐?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지 의무인데 걔는 중요한 거 언제까지? 체결될 때까지.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승낙 대기점 보험이 체결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 시기가 언제냐고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게 고지 의무다. 고지 의무. 되셨죠? 그러면 하나 뒤에서 봤는데 얘는 고지 의무는 체결 전이죠. 체결 후에는 요만해서 요만큼 이런 받았는데 얘 갑자기 보험 체결한 후에 커진 거야.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커질 수도 있으니까 커졌을 때는 얘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보험자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해요. 통지 의무. 통지 의무 해가지고 체결 후에 지는 의무다. 체결 후에 지는 의무인데 그걸 통지 의무다. 왜냐? 내 보험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원을 냈어.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보험 들고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얼마 내야 돼? 20원, 30원을 내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해라. 통지 의무라는 거예요. 통지 의무. 되셨죠? 통지 의무.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요 파트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지금 얘기가 이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할 건 사고적 승낙의제라는 거 할 건데 그냥 살짝만 얘기할게요. 어차피 그 파트 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자, 청약을 했네요. 돈을 냈죠. 그렇죠? 승낙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 30일 기다리다가 요때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어요. 요때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보험 사고가 나고 보험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줘요, 안 해줘요? 얘 승낙하기 전인데 해줘요, 안 해줘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청약했는데 요 P 돈을 냈으면은 요때까지 왔을 때 중간에 얘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사고가 나면 해줘라. 승낙적 사고담보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자 청약했어. 보험 들어주세요. 그리고 돈도 냈어. 근데 제가 승낙하기 기다려. 아 이거 보험 들어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야. 요때 그러면 요거 해준다 안 해준다.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P 시험 문제 항상 돈을 내야 돼. 돈을. 이 보험자는 나쁜 놈들이야. 돈을 안 받고 안 해줘. 그죠? 돈을 받아야지 해주는데 항상 승낙점 사고담보도 요거고 P고 얘가 책임을 진다. 언제부터 책임져요? 보험사가 책임지는 거 청약할 때 아니에요. 항상 돈 받았을 때. 초회 보험료. 그냥 첫 번째 보험료. 돈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때 승낙을 했잖아요. 얘가 돈을 안 냈어. 돈을 요때 낸 거야. 요때. 그러면 요때까지 안 해줘 얘네들이. 책임 기간이 아니다. 되셨죠? 이게 판례래요. 판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되셨죠? 돈을 받아야 된다. 요거까지. 요거까지 할게요. 여기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머리 아프죠 지금. 아 이거 뭐야? 막 그러죠. 일단 요 파트를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험이 뭔가 지금 요소에서 보험 계약이 뭔가 하고 보험 계약에 필요한 것들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계약자가 누구고 보험자는 누구고 배우고 뒤에 가면 이런 것들 사고전 담보하고 소급보험이 뭐고 돈을 받았어요. 책임 기간, 책임을 지는 기간, 보험 기간 그런 게 쭉 담보 기간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게 뭔가 보험료 기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일단 요거 지겹죠 이제 청약과 승낙 또 시험 문제 하면 또 헷갈려요 또 성립 요건이 하나뿐이 없죠. 청약과 승낙 플러스 이걸 내야 돼. 공부 많이 한 사람 초회 보험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약간 틀린데 우리는 계약법이니까 어떻게 한다?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된다. 자, 보조자가 나와요. 보조자. 뭐냐? 보험자는 한 명이죠. 계약자는 100명, 1000명? 엄청 많죠? 몇십만 명이죠. 근데 계약자 혼자야 다 그 어떻게 다녀? 청약하고 보험 들어주고 보험 사고 나면 보험료 주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똘만이라는 얘기 아무튼 썼는데 촬영 중이니까 도와주신 분 친구들이 있다. 그게 뭐냐? 보험 대리점, 설계사, 보험의가 있다. 이거는 업법하고 상당히 거의 업법 얘기예요. 보험 대리점, 설계사, 보험 해가지고 거기서 세세히 배울 거고 저희는 그냥 큰 거만 배우시면 됩니다. 큰 거. 가끔 나와요. 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죠. 보험 대리점하고 설계사하고 보험의가 있는데 일단 얘부터. 보험 대리점은 보험사다. 보험사다. 자, 보험 예를 들어 큰 A라는 보험회사가 있다. 근데 큰 보험사는 혼자 못하니까 요타 얘 일을 대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험 대리점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 설계사를 둘 수 있는 거. 설계사를 둘 수 있는데 자, 보험 대리점은 그냥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점. 그냥 편하게 그냥 보험 지점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보험회사에서 혼자 못하니까 조그만 지점을 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얘랑 그래서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권한이 똑같다. 얘가 가진 권한도 얘가 다 갖고 있다. 이해되시죠? 얘가 갖고 있는 권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고지 의무하고 수령권, 통지 의무, 수령권 이런 게 있는데 얘랑 똑같다. 얘가 한 것은 얘가 한 것이하고 똑같다. 되셨죠? 얘가 한 것은 얘가 한 것 똑같고 얘가 한 것은 얘가 한 것 똑같다. 그게 보험 대리점. 우리가 보험 대리점 많잖아요. 거기 무슨 GA 대리점에서 큰 거. 그거 말하는 거고 설계사는 뭐냐면 나와서 점포는 틀려요. 요 안에 있어도 되고 본사에 있어도 되고 본사에 좁잖아요. 몇만 명을 설계사 몇만 명이 삼성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저기에 못 있잖아요. 그게 좁으니까. 그래서 요점 지점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얘를 관리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렇죠. 얘는 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얘 직원이라 보면 돼요. 직원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얘는 뭐만 할 수 있냐?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냥 두 가지뿐이야. 권한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처럼 똑같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권한이 한 개도 없다가 두 가지만 줬어. 왜? 계속 그렇게 오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초회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 청약하고 초회 보험료 받잖아요. 그거 받을 권한. 초회 보험료 수령권 하나 하고 뭐냐면 보험 유권 줄 거. 배부할 수 있잖아요. 보험 주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두 개만. 그래서 거기까지 보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의무가 권리가 없는 거 두 개가 있고. 그래서 고지 의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위험이 요만큼 얘기하라고 그랬죠. 편하게. 그거를 얘한테 얘기하면 얘한테 얘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의무를 얘한테 하면은 얘한테 안 해도 돼요. 왜냐? 얘랑 동등하니까 얘한테 얘기한 건 얘한테 얘기한 건 똑같으니까. 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고지 의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맞는 얘기인데 얘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험의는 뭐야? 보험의. 이렇게 하면 아셔. 보험의 의사. 오타 아니에요? 보험의라고 불러요. 보험의 의사. 여러분 그 손해보험 말고 생명보험 같은 거 들으시면 병원 가요. 피 뽑고 혈압 재고 막 해가지고 우량체 해가지고 막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깎아주고 거기 앉아서 진료 보시는 의사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험의라는 거예요. 이거 왜 둘까요? 이걸? 어려운 얘기 할까요? 언더라이팅. 혹시 생각나요? 언더라이팅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죠?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 들어주세요 할 때 모르잖아요. 딱 생긴 게 암에 걸렸는데 누가 하냐고 이거를. 그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뽑고 혈압도 뽑고 이런 거 정도 다 하는 게 이제 보험의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만 아실 건 지금 어차피 업법 가서 또 세세히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중개사도 또 있어. 또 한 놈이 또 있어. 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얘가 한 건 누구다? 보험사가 한 거 똑같다. 다이다이.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계약이 성립하려면 원래 민법적인 거거든요. 다 건져내야 되죠.
계약이 건전해야 되고, 그죠? 일단 적법해야 건전한다. 적법해야 되고 보험 목적도 깨끗해야 되죠. 그죠? 나 저 사람 막 죽이려고 하는 피보험 이익이 안 나. 좀 이따 피보험 이익 뒤에 나오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적법해. 이게 당연한 거죠. 보험계약은 적법한 불법적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야, 쟤 죽이면 얼마 줄게. 이런 계약할 수 있잖아요. 계획 주면 1,0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은 안 돼. 적법적이 되고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단 보험을 드는 객체. 보험을 드는 객체. 자, 화재 보험을 들어요. 이 건물에. 이 A라는 건물인데 이 화재 보험을 들 때 이 건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 뭐야? 넌 보험 어디다 들었어? 보험의 목적이 어디냐? 건물이다. 이 건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이라 하는 거고. 되셨죠? 보험 사고는 뭐예요?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사고는 화재 나는 거겠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나는 거고. 됐죠? 보험 기간은 언제냐? 자, 요건 되셨죠? 여기서 하나만. 요거 하기 전에 피보험 이익 뒤에 나오는데 자, 어려워요. 피보험 이익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2, 3년 공부해도 뒤에 나오지만 한번 자, 맛만 보시고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험의 목적이 건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자라겠지? 얘의 이해관계래. 이해관계. 요 관계들. 처음에 내 1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나면 누가 울어요? 3명 온다 그랬죠. 3명. 누구? 아버지, 건물주 자식, 그리고 새 들어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사람 무슨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의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 그래요. 지금 뭔 얘기야 막 그랬는데 그럴 때 자, 계약자하고 보험의 목적, 요거 건물 자체의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 하고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보험 계약의 목적. 얘는요. 보험의 목적. 얘는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을 왜 들었어요? 보험 계약을 왜 했어? 이유 있잖아요. 피보험 이익 때문에 한 거다. 조금 와닿아요? 조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죠? 보험의 목적은 요 건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이라 하는 거고 보험 계약의 목적. 얘랑 보험 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되셨죠? 안 됐을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보험 기간 나옵니다. 보험 기간. 자, 여기는 간단하게 보험 기간 언제까지요? 승낙됐을 때 청약과 승낙해가지고 이게 청약했죠, 승낙했죠. 이때부터 보험의 기간이라고 하겠죠. 보험의 기간, 보험 기간. 요거 보험 기간이라고. 첫 번째 보험 기간은 내가 보험을 들면 보상을 받잖아요. 보험 기간 또 다른 말로 해. 책임 기간이 언제예요? 책임 기간 똑같은 얘기. 담보 기간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험 기간이라고 딱 해놓지만 책임 기간, 담보 기간 이렇게 나와요. 아시죠? 여기서 구분할 게 보험료 기간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왜냐? 보험료를 그죠?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후유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80% 나오면 만약에 손해보험은 50%. 다 틀리지만 50% 내가 후유장애 나오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면책해줘요. 보험료를 안 받아요. 그럴 때는 보험료 기간은 요것뿐이 안 되지만 보험기간, 담보기간, 책임기간은 쭉 죽을 때까지니까 아니면 80세까지니까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 기간이 틀린 것이 이렇게 가끔 나온 적도 있었어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틀리면 와. 대신 그래서 계속 제가 어느 때는 보험기간이 이만큼입니다. 어느 때는 책임기간이 이만큼입니다. 어느 기간에는 뭐 담보를 이만큼 해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계자 나온다. 관계자. 보험 관계자 나온다. 계약자. 계약자는 누구예요? 보험 드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 그렇죠? 자, 보험 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 하는 거고 얘는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돈 내야죠. 어떤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료 지급 의무.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것은 이제 책이 없지만 책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상법이 없지만 판례에 있어요. 판례. 그러니까 판례, 상법, 조문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리인.
대리인 누구야? 야, 가서 내 대신해서 뭐 좀 해와. 그렇죠? 그 사람이 대리인이야. 이게 이제 민법적인 얘기인데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오니까. 자, 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본인이라고 그래. 본인. 법률 용어야 이게 본인. 얘가 대리죠. 대리인. 그러니까 얘는 제3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과 똑같다. 얘한테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아들이 이제 성인 또 미성년자 얘기할까봐 자 성인한테 야 콜라 하나 사와. 그러면 콜라 시킨 사람 아버지는 뭐야? 본인이 되는 거고 아들은 대리인이 되는 거야. 쫄랑쫄랑 편의점 가서 아빠 콜라 사오러 갔잖아 지금 콜라. 근데 쭈룩 갔는데 콜라 사이다 했는데 콜라가 떨어졌어. 사이다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요 편의점 주인이 뭐라 그래? 콜라 떨어지니까 사이다뿐이 없네요. 사이다 사가세요. 했더니 얘가 오케이 했어. 그러면 사이다를 사갔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왜 콜라 안 사오고 사이다 사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냐? 대리인과 본인은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얘한테 얘기한 거고 똑같다. 이해되시죠? 대리인, 본인 이꼬로 대리인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대신 보험 들게 했어. 그죠? 그럼 내 모든 거 정권을 다 준 거야. 그러면 얘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내가 보험자가 얘한테 대리인한테 얘기한 것은 본인한테 얘기한 거 똑같다. 그겁니다. 두 번째, 수인의 보험계약자가 공동보험계약자가 되어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중에 1인 또는 수인의 상해이가 되면 이들 보험계약자는 각각 연대하여 보험료, 지급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아유 어려워. 뭔 얘기냐면 별것도 아닌데 진짜. 이게 계약이야. 이 하나의 계약을 계약자 1번 계약자, 2번 계약자, 3번 계약자, 4번 계약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보험료가 하나 내가 40만 원이야. 40만 원. 40만 원이면 얘 10만 원, 얘 10만 원, 얘 10만 원, 얘 10만 원 이렇게 내라. 별거 아니죠. 지문만 길고 그렇습니다. 피보험자 나옵니다. 피보험자. 자, 여기서 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틀려. 수익자, 보험 수익자는 또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도 틀려요. 어디서 나오냐?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거다. 일단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누구냐? 실적으로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 관계를 가진 자로서 이거 뭐야? 피보험 이익이겠죠? 경제적 이해관계. 아까 했죠? 피보험 이익. 근데 100번 얘기할 거야. 이게 피보험 이익이에요. 보험 계약의 목적. 가진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지급받는 자. 손해보험에서. 자, 아까 얘기했죠? 건물 쫙쫙 해서 불나면 누구? 얘네들을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아빠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자, 아빠는 계약자. 되셨죠? 두 번째 생명보험에서는 자, 여기 참 어려워. 어려워. 중요한 건 생명보험에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이제 인보험 배웁니다. 인보험. 그 얘기를 해야지.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8번 시험 문제예요. 똑같이 나와요. 자, 구분을 해요. 뭘 구분해요? 우리는 상법에서 뭘 구분하냐면 보험을 어떻게 구분해요?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을 해요. 뭐 어떻게? 손해. 이제 우리 재산법 계약법을 배우는 거죠. 계약법. 지금 배우는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올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손해보험과 손해보험과 어떻게 구분한다? 인보험.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나면 헷갈려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헷갈리고. 아시죠? 자, 우리 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구분하고 뭐 배울 거야? 우리 업법 배울 거잖아요. 업법. 둘 중에 여기서 업법에서 안 나오면 얘네가 나오거든요. 항상. 손해보험 똑같아요. 구분이. 뭘로 구분되냐면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재산보험. 되셨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할 거지만 피보험하고 계약자 있는데 고지 의무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할 사람 누구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거든요. 그것도 별거 아닌데 중요해요. 올해 꼭 나옵니다. 이것도 꼭 나오고. 자, 계약법에서는 자, 즉 상법이죠. 상법. 정확히 뭐 상법의 제4편. 예. 4편에서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트도 손해보험 쭉 나와요. 총론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나와요. 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보험이 나와요. 이렇게 책을 보면. 근데 업법에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 되셨죠? 시험 문제 내라니까 이거 8번이니까 8번에 이렇게 똑 나와. 다까지 알려줘요? 3번. 3번. 진짜 나와요. 자, 요서. 자,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생명보험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다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돈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3명 있는데, 자, 그 대부분 이렇거든요. 아빠가 계약자야. 계약자. 계약자는 누구예요? 계약하는 사람. 계약자고. 자, 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만약에 사망하면은 이 사망금은 아들한테 줄 거예요. 계약은 그런 계약을 아빠가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아빠가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보험을 든 객체 있잖아요. 보험을 든 사람, 이걸 피보험자라고 할 거예요. 피보험자, 피보는 사람, 피보험자.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 수익을 얻는다, 돈을 받는 사람. 아들이 수익자, 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보험에서는 2개로 나눴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끝났어요. 근데 임보험에서는 3가지를 나눴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D 파트 가잖아요. 얘가 틀려요. 그리고 얘도 틀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얘가 틀렸을 때, 얘가 틀렸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얘 죽으면 얘한테 돈을 받으면 자식이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새끼 일찍 죽을 것 같아. 쟤 죽으면 나한테 1억 나오게 보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들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피바다 돼요. 그냥. 보험 아무나 들어놓고 죽을 것 같은 사람 보험 들어주고 기다리는 거. 안 죽으면 가서 죽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험을 들 때는 서면 동의를 받아라.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몇 개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 손해보험은 2개고 생명보험 3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눠 있다. 계약자는 계약하는 놈, 수익자는 피보험자는 계약자. 실적으로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사망하는 당사자, 피 보는 사람, 피보험자.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 되셨죠?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대상으로 되는 사람을,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연인. 자연인은 뭐예요? 저기 있는 사람? 아니야, 그냥 법인과 자연. 법인은 법에서 만든 사람이고 우리는 일반 사람, 우리 사람, 이런 사람만 돼요. 왜냐하면 법인이 죽어요? 법인이 죽나?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인만 한정돼 있고, 피보험자 제한하는 것은, 자, 피보험자를 왜 제한한다 그랬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애들 만약 갓난 애기들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걔네들 힘이 없잖아요. 보호할 수 없는. 걔네들한테 사망보험금을 못 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피보험자 제한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거 없으면 지나가다 다 든다 그랬죠. 그래서 서면 동의를 해라. 꼭 서면 동의. 15세 미만자, 약한 애들, 아니면 약간 이제 정신이 없는, 얘랑 뭔 차이냐? 상실자는 계속 없는 사람, 얘는 들락날락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얘는 어떻게 생명보험을 못 든 게, 사망보험을 못 든 게 한다. 아까 배웠네? 무효다. 되셨죠? 무효는 뭐야? 처음부터 없는 거다. 무효다.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자,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오면 얘 위주로 나오고, 얘는 당연히 나오고, 얘는 기본이고, 얘를 알아야지 풀어야 되니까 얘는 기본이고 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올해도 나왔어요. 44회도 나왔고, 이렇게 얘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얘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의무 이행자는 누구예요? 계약자, 피보험자다. 그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계약자고 피보험자다. 중요한 건 수익자는 아니다. 수익자는 아니다. 의무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위험 유지 의무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누가 이행을 해야 된다? 계피. 계약자, 피보험자. 계피. 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요건 나중에 요거 뭔가 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런 게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구조를 짜죠. 손해보험은 나중에 손해보험과 수익자가 왜 없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만 있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 그죠? 불나면 우는 사람. 그래서 걔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해먹는 거고 얘는 객체. 내가 만약에 생명보험 들었다. 내가 피보험자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다. 그걸 보험 수익자다. 자, 요것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는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고 다음 중 권리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쭉 태학에는 뭐 권리 능력이 있어.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일단 권리 능력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나는 살 권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어났잖아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사람의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일단 태어나자마자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죠. 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의사는 내 의사 표시하면 이게 들어줄까? 행위 능력, 내 행위로서 뭐 책임을 질까? 그거거든요. 정의 보면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얘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대충 초등학생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13세니 12세니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냥 초등학생 정도. 그 사람들은 의사가 있냐 없냐, 의사가 있냐 없냐 그거고 행위 능력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여기서 행위는 사람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내가 이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거 성인이라고 보면 돼. 성인 투표권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일단 보면 권리 능력은 태어났을 때, 의사 능력은 그냥 초딩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행위 능력은 그냥 투표권 성인 그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이걸 또 써서 외운다 또 하지 말라면 이것도 권리는 자신의 행위의 미미한 결과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초등 요거는 한 투표권 있을 때 그렇게만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